일본의 오염수 방출 검토 움직임이라는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는지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를 잘 못 드렸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쓰다맞습니다. 관장이 우리 찾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었습니다. 2022년이면 현재 후쿠시마에 가둬놓고 있는 원전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해상 방출 쪽으로 정책을 잡아놓고 국내외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이런 국제사회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재앙적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정부에서 전달을 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중국 등 연안국가, 관리국가와의 연대 협력도 중요해지리라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가공할 위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감시 체제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 채널도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길 일도 아닙니다. 민간이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수 문제라든지 후쿠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국제 협력적 자세로 일본 정부가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주먹 한번 쥐고 네. 싸우자. 혹시 뭐라고 하시고 화이팅 하실까요? 네네네. 아니 우리는 싸울 게 아니라 국제 연대를 해야 되니까 연대하는 거. 연대하자로 손을 이렇게 잡으시겠습니다. 수반력도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8년 기준으로 하루 약 170톤 정도 매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현황은 오염수가 약 116만 톤을 9월 현재 기준에서 116만 톤 정도가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고 2020년까지 탱크 용량을 125만 톤에서 137만 톤으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게 이제 되더라도 2022년 중순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중순 정도의 포화가 예상이 된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1호기가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바로 3호기도 수소 폭발을 봤죠. 3월 11일 날. 그리고 2호기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압력연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수소 폭발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호기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 화재가 2회 났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 삼중수소 제거기를 통해서 어쨌든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건 완벽하게 제거는 못해도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치가 여기 후쿠시마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삼중수소 제거 설비 트륨 리무벌 플러스 TRF 설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2,5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 기장 됐죠? 예, 하나 들어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 정도까지만 하고 일본에서는 비용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양 해수부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주일 대사관에 경산성이라는 관계자 만나든가 설명에 가서
일본의 그 현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본부에서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잘 이용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에 따라서 태평양을 도니까 5년 뒤에는 미국 정도 캘리포니아 연안에 도착해서 200km 정도 된다. 입방미러에. 그 다음에 한국으로 밑에 이렇게 쭉 적도 따라서 오르면 10년 뒤에는 지금의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검토 움직임이라는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는지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이 잠정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가져온 불확실성이 우리 식품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평가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5.7조를 적용한 논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 5.7조에 대해서 승소했던 것이 1심 패널의 어떤 실체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우리가 승소한 게 아니라 5.7조 위반이라고 일본이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에서의 의견은 패널은 일본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 즉 1심의 판단 범위, 맨데이트를 넘었기 때문에 1심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이러한 오염수 방출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7조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더 충분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될 우리의 의무,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8개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이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막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WTO에서의 우리의 권리인 일본의 이 오염수 방출이 가져다 줄 불확실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정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54개 원전이 전체 전기의 30%를 담당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제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겨우 9개 재가동되면서 10%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2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서 그런 원전을 이제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작은 양의 방사선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인체에. 그게 큰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삼중수소는 그 힘이 약해서 인체에 별로 유해가 안 된다. 네 분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인데요. 저기 우리가 그 한중일만 빼놓고 수입금지 조치를 거의 다 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중일이 왜 그러냐면 한국, 중국, 대만이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우리나라가. 아까 이정윤 대표님 보여주신 걸 보시면 수입금지를 조치하는 현의 개수랑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산물만 금지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농산물, 그 다음에 가공식품, 심지어 사료도 금지해요. 최근에 쌀 약간 풀어준 거 말고는 없어요. 니에가타현인가? 그리고 대만도 주류, 술 빼놓고는 다 금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산물만 금지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냐? 지금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고 또 왜 이 문제를 지금 그럼 많이 부각되느냐? 일본 정부가 해상 방출을 지금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걸 외교적 갈등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소재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입니다. 한일 갈등이 해결된다고 해서 후쿠시마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적 갈등하고 독립적인 영역이 있는 겁니다.